일단 국내 증시하고 미국 증시 동향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열심히 올라오곤 있는데 그냥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V자식으로 빡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던 미국 증시 보게 되면 항상 저항대가 이렇게 한번 있었고 이제 추세 꺾이기 전에 있었고 이번에 저항대가 들어오는데 이번 정도에서 또 같은 저항대를 돌파해서 다음에 중기적인 저항대까지 들어와서 거기까지 한번 좀 레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이 변화가 들어오는지 이것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리스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우 we are so happy 그러면서 주가를 쭉 올리느냐 요거는 걸릴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대기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또 많죠. 예, 항상 이벤트는 붙이면 이벤트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냥 쭉 들어서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거래량 이 부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후속적인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 종목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미국 종목들 보게 되면 종목 쪽에서 그나마 강한 애플 같은 경우도 잘 버텼습니다. 이번에 버텼는데 지금 추세 저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게 되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고민이 좀 필요하겠죠. 이 정도 체력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또 몇 종목 대표적인 M7 종목들 한번 볼까요? 테슬라도 지금 딱 보시기 시작하게 되면 207달러 여기서부터 또 다음 저항대인 215달러 여기가 좀 만만치 않은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는지 거래가 또 이렇게 또 감소하고 있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엔비디아도 밑으로 쭉 빠졌다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저항대 약 110달러대 한 112달러대 이렇게 저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냥 돌파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 아이 몰라 실적 보고 돌아갈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그래도 국내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의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자리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서 돌기는 낙폭 컸기 때문에 돌긴 도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겹겹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이게 낙폭이 더 컸고요. 거기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항대 지금 이제 저항대 이런 식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자체가 힘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뒤늦은 변화. 그래서 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못 가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미국 시장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그렇게 묵직하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 발표됐던 TSMC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 AI 쪽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투자가 계속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지난주 금요일 날 딱 보여줬어야 되는데 의외로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그를 또 경기 침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얼만큼 적절하게 관리를 했느냐 먼저 선제적으로 연준이 관리할 능력이 되겠느냐 노노노 그냥 지켜보고 이따가 나중에 후행적으로 들어가겠느냐 요 차이가 있었는데 절대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연준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우려감들이 살짝 더 있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움직였던 AI 색깔을 가지고 막 움직였던 부분들이 일단 제동에 걸리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국내 시장을 볼까요? 국내 시장은 일단 돌아서는데 지금 이날 이제 앞으로 그냥 쭉쭉쭉 해서 올라가서 낙폭 컸으니까 가즈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지금 저항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일단 당장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요 저항대부터 하나 그리고 또 갭에 나왔던 시가 부근 하나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2610 정도는 저항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갭이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2670 안쪽까지는 겹겹이 저항이 여기도 저항 이렇게 저항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됐고
그냥 직진으로 갑시다. V자로 갑시다. 이게 그대로 나올지는 아직은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항대 들어선다 고민하고 그러면 돌파한다 고민하고 다시 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한번 또 예상보다 좀 시장이 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밀려서 지지권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파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리고 특히 변동성이 커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커진 시장에서는 항상 시장은 전후 좌우 그리고 또 어떤 민감한 이슈 가지고도 약간 흔들흔들 하는 모습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바스락거리는 투자 심리가 이런 변동성과 만나서 시장이 그대로 쭉 가지는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이럴 때는 별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단기 저항권 들어왔다. 그래도 혹시나 저점대에서 아니면 이 정도 부분에서 샀다가 충격이 여기까지 왔는 거 이런 때 따라서 팔든 당연히 못 판다. 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버티고 버텼던 것들 일단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이 정도 부분에서라도 살짝은 좀 줄여놔야 되겠죠. 그래야 현금 챙긴 부분 가지고 지금 다시 흔들렸을 때 재차 거기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전혀 없이 주식 100%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100% 됐었을 때 이런 단기 출렁임들 다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출렁임이 한번 나오게 되면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종목들도 혹시나 출렁임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적어도 최소한의 현금이나 아니면 변동성을 지킬 만한 정도의 현금은 갖고 그 다음에 시장의 대응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낙폭 컸다가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낙폭 컸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뒤늦게 아니면 좀 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입장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반도체겠죠. 이런 것들도 V자식으로 안 온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변화 관리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보다 센 섹터입니다. 강한 섹터. 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뭐 화장품, 조선, 거기다가 방산, 뭐 이런 지금 바이오 이런 것들 지금까지 확인이 된 섹터들이죠. 그러면 차라리 현금 이런 때 반등 좀 들어왔다가 현금 좀 챙겨놨다가 혹시나 조정 나온다 그러면 낙폭 큰 게 다시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단 센 섹터들이 좀 더 기지개를 두겠습니까? 원래는 낙폭 큰 게 먼저 반응을 하는데 눈치 볼 게 더 많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보다 셌던 섹터들이 또 매수세가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로 차라리 들어가서 단기적으로라도 아니면 약간 눌림목 들어온 다음에 변동성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들어갔었을 때 그런 거라도 챙겨낸다. 이게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대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보니까 들어온 데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쫙 밀리네요. 예. 약간 위험 자산의 한 축으로 보여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좀 취약하다. 왠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또 미국 시장 할 땐 괜찮더니 저희 개장할 때는 또 뭔가 약간 또 불안하게 만들고 예 짜증이 납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탁금과 그리고 또 신용잔고 수준을 보게 되면 예탁금이 지금 한때 또 시장에 돈이 쫙 들어오더니 한 59조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55조 1,000억대까지 약간 좀 주식을 샀던 아니면 또 약간 그냥 좀 들어오게 되면 살려고 봤더니 아니 바로 올라갔네. 에이 몰라. 출금을 했던 일단 지금 기존 대비해서는 2, 3조 적어도 4조 정도가 좀 빠져 있는 상황들이죠. 3, 4조가 그렇기 때문에 예탁금 줄어들고 하지만 와 신용은 17조 1,000억대까지 너무 속상합니다. 네, 이번 이 사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이틀 사이에 빠진 게 거의 20조 5천억대까지 들어갔다 보니까 거의 3조가 날라갔습니다. 돈이 공중 소멸된 거죠. 네, 반대 청산이 더 강제 청산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신용 한번 썼다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런 때 좀 기회인 것 같아서 신용 썼다가 오히려 여기까지 나오면서 한 번에 쓰나미처럼 몰려갔던 이런 상황 보면서 망연자실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또 투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일단 뭐 교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장이 변동폭 커질 때 내 신용이 내 돈이 아니다라는 것들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독이 된다라는 것들 생각하시게 되면 당연히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훈으로 삼고 좀 깨진 계좌 이제 어떻게 복구하나 이에 따른 변화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딴 거 없습니다. 일단 시장이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자로 잘 잡고 그냥 쫙 간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쪼그라든 계좌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더 여기서 한번 더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넉다운 돼버린다. 아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에이 무슨 어디 1,000원짜리 종목 샀다가 2,000원 돼서 50% 아니 100%죠. 100% 수익 보기 전까지는 나 못 나가. 이런 공격적으로 좀 약간 터무니없는 매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은 거래도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좀 잘 하시면서 그래서 조금씩 회복해서 자신감 회복과 계좌 회복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저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깨졌다.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좌절할 상황은 아닙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또 저희 815 모니터에서 많은 또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시장 전략들 보시면서 같이 좀 힘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까지 봤었을 때 일단 북미 여전히 자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6주째 플러스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어렵게 하고 변동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미국이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62억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힘들이 모이는 힘들 가지고 시장에서 변화가 계속 또 위쪽으로 갔으면 가장 좋겠고 그러면 충격받았던 나머지 시장도 좀 더 안심을 하고 시작하게 되겠죠. 그런 거 봤었을 때 일단 또 중국을 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다시 한 주 만에 조금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꽤 많이 빠졌습니다. 23억 정도 빠졌다 보니까 중국도 별로고 조금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 자금 유출되는 거 보게 되면 최근에 무섭습니다. 4주 연속으로 빠지는데 자금 단위가 되게 커요. 32억 달러. 처음에 40몇억 달러 빠지고 그 다음에 4주 연속으로 이런 10억 달러대 규모로 팍팍팍 빠지는 거 보니까 그런데 대만은 잘 버텨요 지금요. 근데도 외국인들에 대한 시각들이 그래서 IT 그쪽에 대한 시각들이 그만큼 강하지 않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근데 그 차익 매물 나온 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다 버틴다고 하는데 약간 요거 보게 되면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그나마 한국도 별 재미는 없어요. 한 4주 연속으로 자금 유출되고 있고요. 하지만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만이나 중국처럼 크지는 않고 한 11억 달러 되다 보니까 원래는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었던 흐름들인데 환율 워낙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미국의 금리 하락하다 보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관점들 높아질 수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그게 아니라 해당국 환율들이 원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국 환율들이 강세로 가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통화가 약세로 되는 폭만큼의 강세가 못 나오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충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왜 지금 안 사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큰 충격 나오고 신용이 정리가 될 정도로 이어졌을 때는 이거 외국인들이 왜 안 받아요? 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환율 쪽으로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가 확인된 만큼 해당국 통화들이 어떤 충격이 나왔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서서히 워낙 원화를 중심으로도 강세가 들어가는 게 나오기 시작해야 시장에 대한 좀 안도감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장 여러분들도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실적 나온 종목들 몇 가지 보면서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네요. 예, 그래서 꼭 빠르게 보게 되면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 쪽에서 시가외로 나왔던 한국가스공사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마 오늘도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스권입니다. 지금 45,000원대 그리고 밑에는 지지권 4만원대 초반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나올 때마다 변화가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45,000원대 들어갔을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재룡 전기 이게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시간 외에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 좋은 실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 여기 76,000원대 지난번 보여줬던 고점대는 중요한 이렇게 저항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지금 당장 돌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역시나 이 정도쯤에선 줄이거나 정리하고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 한번 보시고 어떤 지금 당장은 또 HD현대일렉트릭이나 나머지 종목들도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아직까지는 AI가 끌고 갔던 문의징후에 하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은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올 걸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보고 대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아니죠. 예, 삼성이 평택 사공장에 평택 사공장에 D램 6세대 D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D램 1C, 예, 1A, B, C 쪽에서 C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대한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내년 6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급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의 EUV가 EUV 포토레지스트리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6개에서 7개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또 샘 CNS 이거 작지만 강한 종목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솔브레인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장비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ADL이죠. 증착 장비 예, 이쪽도 유진테크 원익 IPS ALD죠. 죄송합니다. ALD 네 이런 원익 IPS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움직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인 시장에 대한 변화 보시면서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하나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일정들 한번 보면서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그냥 아마 이번 주에는 매크로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민감하게 많이 반영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약간 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 보셔야 될 것 같고 트럼프와 머스크와 만나서 사이좋게 인터뷰를 합니다. 만났는데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 안 쏟아내겠죠. 네,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가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게 새 신문이니까 또 확 풀어지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한국의 11일 수출 데이터는 미리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내용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유대교 명절인 티샤 베아브 네, 이게 이어지는데 한 12일부터 13일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를 기회로 이란은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보셨으면 좋겠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또 분기 리뷰가 있습니다. 끝나고 한국장 끝나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가장 편입 가능성이 높은 게 LS 일렉트릭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30일까지 또 외국인들 수급들 쭉 이어지면서 주가 탄력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죠. 게다가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종합 대책 논의가 들어가는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당장은.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 혹시나 요즘 보니까 민테크 뭐 이런 회사들부터 이번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나노팀 예, 이런 거 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금융 소프트웨어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신규 상장합니다.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고밸류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화장품 쪽에서 두 회사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 실적 발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7월 PPI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또 나머지 별로 넷마블 요거는 7개 대제는 되게 중요한 IP인데 키우길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CJ제일제당 JYP 이거 가이던스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실적 보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의 또 CPI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CPI 발표되고 미국의 중요 지표들 발표가 되면서 요게 다 합쳐서 금요일에 한꺼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날 변동폭 커질 것 준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사히 잘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하는 것들 금융주들 발표되고 시프트업 실적 발표한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날 15일 날은 휴일이지만 이것저것 다 특히 어플라이드 모터리얼즈 실적 발표와 함께 중국의 또 여러 가지 블라블라블라 이 실적 동향들 체크를 하시는데,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좋을 걸로 산업 생산도 약간 위축되나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게 약간 그게 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시적으로 생각하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넘어갈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미국의 옵션 반길 들어와 있고, 또 그날 유라클이라고 하는 모피어스라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아직은 그렇게 부각을 많이 받는 업체가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 보시면서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 매크로 지표들 잘 딛고 일어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